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째 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수님, 오늘도 500명대가 발표됐습니다. 네. 벌써 닷새째인데요. 지금 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2달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300~400명대의 3차 유행 대유의 바닥이 예.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곧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상승세가 좀 완만해서 예. 4차 대유행이 오는 건 확실하겠지만 당장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하루 확진자 숫자 자체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최근에 지금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비중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중심의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이런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역적으로는 변동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방에서 점차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일종의 장기적으로 네. 계속 이어지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감염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유흥시설, 부산에 있는 네. 유흥시설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200명 넘게 나왔단 말입니다. 네, 네. 이 특성상 역학조사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 저희 정부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유흥시설에 이제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예. 감염이 생긴 다음에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와 격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지금 꼬리가 길게 이어지고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유흥시설에서의 출입자 명부 관리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방역 수칙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완한 것이 마치 방역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단계를 완화했지만 사실은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이게 문을 닫지 않고 자영업자의 영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 국민들도 이해하고 업주들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교단체 집단 감염도 또 나왔어요. 지금 오늘 부활절이라서 저희가 앞서 현장에서 나가서도 보여드렸는데 좀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다른 이제 교회나 자영업자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게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그러면 또 교회도 상점도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 예.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수용 인원을 지키는 것, 마스크 쓰는 것, 노래 부르지 않고 음식 섭취하지 않고 소모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우리가 감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감염을 최소화해서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잘 지키면서 종교 활동, 예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도 지금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관련 녹취가 있어서 제가 잠시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새봄을 맞아 이동량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 수는 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보면 모든 일상 공간에서 저변을 넓히며 4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국민 여러분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와 참여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집단 감염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흘 뒤엔 선거도 치러하고요. 네. 지금 4차 유행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분기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4차 유행은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가능한 한 4차 유행의 발생 시점을 늦춰서 좀 백신 접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4차 유행을 맞으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민들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기존의 효과적이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스템 또는 방역 체계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메꾸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대응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현재 확진자 위주의 대응 시스템에서 사망자나 치명률을 고려한 대응 시스템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숫자는 최근에 한 20%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사망자의 숫자는 3분의 1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30%가. 이게 이제 백신 때문에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서 예.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백신 효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감소한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방역 체계의 개편, 방역의 목표를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참여와 상황에 대한 위기만을 강조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데는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제 대응 시스템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표본이나 근거들을 좀 네. 가지고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일단 그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뭐 바꿀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격상하면 확진자 수가 약간 줄긴 하겠지만 예.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 예. 뭐 그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의 수용도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격상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 이미 정부가 예. 오래 전부터 거리두기의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그 휴대폰 이동량 추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급증하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안 네.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안 한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시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같지만 사실은 퍼센트로 계산하면 한 3% 예. 뭐 이런 정도 예. 얼마 늘지 않은 예.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그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 그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동량의 증가가 확진자 숫자하고 그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예. 대유행을 거친 다음에는 이동량이 늘어나도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하면서 활동을 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확진자 숫자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곳, 그다음 유흥시설 같은 곳에서의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지 못하는 시스템의 방역의 사각지대와 허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지 이게 단순히 전 국민이 활동량을 늘리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뭐 어느 때보다 개인들이 좀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시점인데 정부가 핵심 방역 수칙을 어기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시행하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집단 감염의 아마 상당수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흥시설 얘기도 하셨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출입자 명부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이게 N차 감염을 못 막고 있고 예. 그냥 뭐 몇 명이나 한 10명 정도 내외의 확진자로 막을 수 있는 사태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사태로 지금 발전한 것이라서 네. 정부가 단지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고 수칙을 잘 안 지키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걸 말만 하지 말고 예. 실제로 이게 그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다 협력해서 이런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내일부터는 기본 방역 수칙도 시행이 네.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를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기존에 강조되었던 방역 수칙을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이것 역시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 역시 잘 시행만 된다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권덕철 장관이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걸로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앞서 그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위기감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 방역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직접 녹취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고 접종 그 백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정도의 운영 기간 안에서 재접종을 하는 걸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벗어나서 접종을 할 계획은 없고요. 네, 정부가 일부 대상자들의 백신 접종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도 그 상당한 면역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의 숫자를 접종자의 숫자를 늘리는 게 전체 방역에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백신 수급 불안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백신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게 2차 접종을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그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도 1차 접종만 해도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 2차 접종 간격도 조금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2주까지 늘리면 지금 8주에 비해서 백신의 면역 효과가 한 2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 치명률에 보다 좀 초점을 둔 방역 대책을 하기 위해서 1차 접종자의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마냥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기간을? 그 이상 늘렸을 경우에는 이제 1차 접종의 효과가 감소해서 1차 접종 이후에 감염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 간격을 늘렸을 때 면역력이 더 증가한다고 하는 지금까지는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지침에 정해진 대로 12주 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가 확인이 됐어요. 76살 남성인데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뭐 아직 조사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신부전증을 오랫동안 앓으셨으면 이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실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역시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50건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정부는 백신과는 그렇게 뭐 연관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상 반응을 보고되는 비율이 한 1%에서 2% 사이이고 이게 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벼운 부작용을 겪는 분은 훨씬 더 많긴 하시지만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맞으면 여행을 해도 된다 이런 지침을 내놨던데 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조금 더 나중에 이후에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걸 똑같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지침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접종자의 숫자가 작고 뭐 다수의 국민들이 접종을 원하면 맞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나 도입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